사실 책에도 사례를 10가지 실었거든요. 출판사 대표님도 이게 책 분량의 반 이상이 수업 사례인 거는 드물다. 제가 학생들이랑 지역 소개하기 리플릿 만들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시청에 제안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만든 이게 지도가 있는데 이걸 좀 활용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시청에다가요? 역시 주도성. 전국 1000개가 넘는 학교가 선택한 베스트셀러 학과 바이블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학과 바이블은 계열별 대표학과 277개와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계약 특성화학과 53개, 총 330개의 학과 정보를 담은 고교학점제 필수 활용서입니다. 학과 소개부터 개설대학, 관련학과, 진출분야, 진출직업, 자격증, 주요 교과목, 학과 인재상, 선택과목, 추천도서, 학교생활 팁까지 선생님에겐 진로진학 상담의 전문성을 높여주고 학생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학과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학과 바이블. 학과 바이블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를 탐색해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은 녹화 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티타임이 또 교사들의 성장을 돕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빼뜨릴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교사성장학교 고래학교의 교장이시죠. 우리 최성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한번 네. 우리 TT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말투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제가 KTX 타고 열심히 이제 서울까지 왔고요.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 이름이 최성경인데 제가 이제 활동명을 지명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냥 지인분이 성경 들어가니까 성경 지명하면 재밌겠다 해서 제가 했는데 주변의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쓰고 있는데 또 쓰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의미부여하고 나름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어떤 초능력이 있어서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이건 아니지만 제 장점 중에 하나가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해봤기 때문에 해줄 얘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해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게 실행을 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도 저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구에서 이렇게 좀 서울까지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었던 게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길이라 제가 좀 부득이하게 녹화 방송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댓글에서 많이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엄청나게 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또 체인지 메이커 또 저희가 캠퍼스 멘토에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이제 진로 교육에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체인지 메이커에 저도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체인지 메이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제가 2016년에 처음 체인지 메이커를 접하고 이거 너무 좋다라고 한 게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주변의 문제를 발견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보고 행동하는 것까지도 절차가 되게 좋았는데 거기에서 강조하던 단계 중에 퍼뜨리기라는 단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꽂혀가지고 퍼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경험을 나누는 게 제 용어로 이제 표현하자면 퍼뜨리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제가 사실은 책도 이제 여러 권 썼는데 그런 과정이 다 퍼뜨리기의 일환이다 저는.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를 접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뭔가 제가 막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야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나 있는 존재 자체로 충분하구나. 지금 현재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되게 강하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체인지 메이커 접하면서 제가 제일 좋았던 개념 중에 창조적 자신감이라는 게 있는데 잘 못하는 일에 도전하고 불완전한 것이라도 세상에 내놓을 자신감. 저는 항상 창조적 자신감을 가지고 책도 쓰고 뭐 연수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연수에 도른자 이렇게 표현하시던데 저는 약간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퍼뜨려야 된다.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군요. 이제 보통 이제 온라인상으로 많이 보시다가 직접 뵈면 뭐 여기서도 보이고 뭐 밴드에서도 단톡에서도 보이고 블로그에서도 하니까 왜 다양하게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나눈다는 정신, 퍼뜨리기 정신과 좀 선생님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저는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실천한 걸 나눈다. 실행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초점을 두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책을 많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사실은 수업을 바꿀 때 이론 책이 물론 있지만 선생님들은 수업할 때 다른 분이 올려줬는 활동지 하나, 작은 소소한 팁 하나가 정말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지 않아도 뭐 한 줄이라도 뭔가 가이드가 있으면 누군가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올리고 블로그를
블로그를 매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완벽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날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날것 1일 3포도 가능하다. 그러면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최성경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고 영감을 얻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운 책도 냈잖아요. 이 책이죠? 이 책이 제목이 학생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 네, 학생 네네. 주도성을 돕는 프로젝트 수업을 내셨는데 저도 이제 요거를 읽고 바로 그냥 사인 받았습니다. 또 직접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역시 네, 직접 구입하고, 야, 그리고 요걸 보니까 선생님께 좀 질문이 좀 많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일단 요 제목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도성.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주도성.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 뭐 다양한 연수에서 이제 뵈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나요라는 이런 질문을 매번 드리거든요. 이제 그 질문들을 쭉 이제 모아 보니까 좀 비슷한 접근하시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뭐 지식적인 면을 가르치긴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바라나 했을 때 성적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뭐 전교 1등 했으면 좋겠다든지 뭐 영어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배려했으면 좋겠다, 책임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 어떻게 보면 인성 부분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 저희 2022 개정교육과정에도 인간상을 보면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교육과정 안에 모습 문건을 보면 되게 딱딱하게 느껴지고 거리감이 생기지만 선생님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걸 사실은 거기에 담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인적인 성장을 누구나 다 바라는데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러면 선생님 수업에서 그런 역량, 그러니까 뭐 배려심 있고 존중하고 책임감을 기르는 수업을 하고 계시냐 하면 자신 있게 예스라고 하시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뭐 암기 위주로 영어니까 또 하게 된다든지 그런 지식적인 측면을 사실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성적인 부분에서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는 수업을 사실 모든 교과에서 해야 되는데 질문을 드리면 되게 찔린다는 분이 많으세요. 선생님 그 질문에서 가슴이 쿵합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아까 체인지 메이커에 꽂힌 것도 되게 무기력한 아이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발견한 문제를 이제 스스로 하다 보면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도성은 제가 이제 이번 이 책 나오기 전에 작년 11월에 이제 9분이 이 책은 공저를 했었는데 주도성이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도성의 특징으로 자율성이나 피드백 상호작용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너무 자율성의 개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제까지. 알아서 다 해. 그러면 다 던져놓으면 주도성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상호작용 소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자기관리나 책임하고 연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나 다 주도성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도적인 사람이 따로 있고 아닌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다 주도적인데 어떤 환경을 제공하느냐 어떤 지지와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보시기에 굉장히 주도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상당히 이럴 거 할 때 되게 주도적인 것 같지만 아닌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죠? 또 아닌 그룹도 있고. 저 사실 눈팅만 하는 톡방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떨 때 주도적이냐 하면 뭔가 이런 식으로 내가 도움이 되겠다. 라든지 아예 제가 리더 그룹이라서 좀 책임감이 강한 편이니까 내가 맡은 일에는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주도적이냐. 왜냐하면 내가 주도적인 상황을 학생들한테도 만들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또 수많은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분류해보면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돈 생길 때 이렇게 답변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순수하게 이익이 생기는 일일 때 당연히 주도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을 한다든지 재밌는 일을 하면 억지로 안 시켜도 애들이 하잖아요. 게임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주도적인데 이제 그게 다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라든지 내가 공동체에 기여할 때라는 답변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아까 체인지 메이커랑 연결해서 세상과 연결될 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때 주도적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프로젝트 수업도 그렇고 체인지 메이커 다양한 책이나 이런 걸 연구하면서 아, 이 말은 진짜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할 때도 프로젝트 수업 할 때도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선생님들이 컨트롤 하에 점진적으로 책임을 이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또 피드백에서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환경을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문제는 던져놓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계속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붙돋아줘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설계가 되게 잘 돼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프로젝트 수업이 거창한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있다면 그게 다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한 어떠한 내용을 쭉쭉쭉쭉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 어떨 때 주도적이세요? 했을 때 이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였죠. 나와 관련이 있는 것과 이제 세상과 연결되어서 기여할 때라고 했는데 프로젝트 수업 이론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교실 수업의 결과물이 실제 생활하고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한테 단순히 검사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더 몰입하게 되더라, 주도성이 올라가게 되더라는 걸 좀 다양한 수업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요건 약간 이론적인 얘기긴 한데 사실 프로젝트 수업 이론도 주장하는 그 단체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고 근데 제가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제 BI라는 단체가 있어요. 교육협회. 미국에 있는 단체지만 전 세계적으로 권위적인 그래서 선생님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하고 정말 다양한 책도 내고 하는데 제가 또 2016년, 17년에 BI에서 나온 책을 번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그 노란 표지의 책인데 그 책은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그런 내용을 저는 사실 구현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상적이니까 사실 다 따라하기 힘들 수 있지만 요 정도는 해야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7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렌즈 중심의 지식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요런 거는 갖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아, 저게 카메라 렌즈였군요. 네네네. 카메라 렌즈. 왜 모양을 저렇게 했나 했더니 네네. 그래서 당연히 쉬운 문제는 사실 프로젝트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당연히 그래서 어려운 문제니까 당연히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야 되고 학생들한테 아까 주도성을 프로젝트 수업에서 여러 요소가 있어요. 주도성이랑 연결되는 게 그러면 학생한테 선택권을 주니까 거기서 주도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개선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예요. 딱 한 번만의 완성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받아서 고쳐나가는 거 그리고 성찰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래서 존리 얘기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론에서 보면 그때부터도 성찰을 강조했다 100년 전부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2030 나침판 이런 얘기 저 책에도 들어갔는데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교육의 본질이다 저는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얘기되어 왔던 건데 이제 새롭게 강조되는 거죠. 왜냐하면 잘 구현이 안 되니까 여러 번 강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요소 중에 이제 아까 주도성이랑 연결해서 딱 2가지만 찝으라고 한다면 이제 실제성과 공개할 결과물. 공개할 결과물이 뭐냐 하면 실제 청중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저 혼자 저 교실에서 하는 거랑 제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쓰고 그다음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거랑 제가 어떨 때 더 열심히 할까요? 나와서 얘기하거나 책을 쓰거나 맞죠? 네. 엄청나게 어떤 시간이 막 생겨요. 저 맨날 그렇게 표현하는데 언제 쓰세요? 막 하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 언제까지 뭔 걸 넘겨야 돼요. 그럼 갑자기 막 제가 어떤 에너지가 생기고 뭐 책을 책임감이 달라져. 네, 서너 권을 막 한꺼번에 읽어요. 막 근데 중요한 게 막 탁탁탁 눈에 들어와요.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준비를 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악기를 그냥 제 방에서 피아노 그냥 하루에 10번씩 연습하는 것보다 연주회를 한번 하면 연주회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실제 청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쓰임이 있을 때 아이들도 실제로 열심히 하더라. 그래서 연구 결과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할 때, 그다음에 다양한 역량, 그다음에 시작부터 완성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네. 요즘 아이들 이제 프로젝트 수업 만약에 했어요. 네. 야 얘들아 이거 프로젝트 해봐.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요 말을 하죠. 선생님 이거 왜 해요? 아, 그쵸. 제가 박주릴 선생님이라고 PBL 연구하시는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되게 딱 와닿는 또 슬라이드를 한 장 봤는데 청중의 위계라고 해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동기화 참여도에서 교사한테 그냥 보여주는 게 제일 낮아요, 참여도가.
근데 세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일 높아요. 이게 사람이 약간 심리적인 거랑도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시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학교 밖이랑 연결하기 힘드시면 저는 영어과니까 원어민 선생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뭔가 역할을 맡기든지 아니면 타교과 선생님을 초대만 해도 아이들이 저랑만 할 때랑은 반응이 달랐다는 거 실제로도.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공개 결과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매번 뭐 영상을 만든다거나 막 구조물을 화려하게 만든 이것만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결과물도 다양할 수 있다. 그냥 제안서 한 장 써보는 것도 당연히 프로젝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와 연결이 되는지, 이게 사실은 공개할 결과물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아니면 내 관심사에 있던 걸 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프로젝트를 보면 저는 이제 중학교에만 사실 24년째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소개, 예를 들어 자기소개도 자기하고 관련된 거니까 되게 열심히 하겠지만 이걸 또 예를 들어 책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전시를 한다든지 하면 책에 자기 이름 들어간 거 되게 뿌듯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좀 장치를 저는 많이 마련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실제 결과물에 자신의 이름이나 뭐 그런 네. 것들이 노출됐을 때 확실히 네, 태도가 네, 달라진다는 네, 말씀이죠. 네. 이 과정에서 근데 좀 한 가지 간과하면 안 되는 게 프로젝트 수업 또는 뭐 이렇게 선생님들 게임식으로 넣어서 활동 위주로 수업을 하시더라도 절대 그냥 던져놓고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게 주도적인 게 아니고 책임감을 배우는 거, 그 과정에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걸 서서히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책에도 사례를 10가지 실었거든요. 10가지 실어서 이것도 이제 출판사 대표님도 이게 책 분량의 반 이상이 수업 사례인 거는 드물다. 이제 책 구매하시면 활동지 다운받는 이제 경로도 안내돼 있고 한데, 네네네.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평소에 하시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한 단계만 더 나가도 정말 의미가 달라진다는 예시로 제가 짧은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이랑 이제 대구 소개하기, 그러니까 저 대구에서 왔으니까 지역 소개하기, 리플릿 만들기를 했는데 사실 대구 지역 소개하기도 영상 만든 적도 있고 책으로 만든 적도 있고 리플릿 만든 적도 있는데 이때 이제 리플릿으로 한 이유는 일본에서 학생들이 국제교류로 저희 학교 방문하는 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애들이 이걸 직접 들고 다니면서 관광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결과물을 리플릿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걸로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4인 1조로 해서 아이들이 활동지를 이제 먼저 만들고 색지에다가 두 쪽씩 붙여서 결과물을 만드는 걸 했는데, 좀 오른쪽 위에 있는 이건가요? 그렇죠, 리플릿.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건 활동지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만약 이걸 쓰기 평가에 내가 넣겠다. 예를 들어서 아마 그러면 왼쪽에 있는 활동지 연습시키고 글쓰기 평가하고 끝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 교과 쓰기 평가에 들어가는 거. 근데 저는 왼쪽 학습지에 연습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깨끗한 종이를 다시 주고 자기가 그 연습했던 거를 다시 옮겨라. 그러면 그 단계만 거쳐도 애들이 한 번 더 다듬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플릿을 앞뒤로 다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아예 스캔을 떴거든요. 제가 컬러를 앞뒤로 스캔을 떠서 인쇄소에 맡겼어요. 이제 저희가 진짜 길거리 지나가면 이제 나눠주는 그런 전단지처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딱 줬더니 반응이 선생님 실물을 받고. 네, 실물을 딱 줬더니 딱 받고. 일단 자기들한테 다 줬더니 선생님 이렇게 만들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거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확실히 이렇게 결과물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닿는 게 다르구나. 그럼 제가 미리 알려줬으면 애들이 더 열심히 참여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사실은 뭐 영어 표현도 틀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아까 화면에 보여준 거 여학생 막 예쁘게 이제 그림 그런 거지만 뒷면에 이제 남학생 글씨도 삐뚤빼뚤하고 그렇지만 불라면이 있을 수도 네, 있고. 그렇죠. 네. 다 넣어줘요, 저는. 다. 그러니까 잘한 것만 선별해서 작품화하는 게 아니라 다 넣어준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 반응이 그랬고, 그냥 한번 이렇게 이게 되게 학기 초에 했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 영어 시간에 선생님 뭘 하면 자꾸 자기들 거를 어디 보여주는 걸 알아요, 이제 애들이. 그걸 열심히 해요. 선생님의 그다음부터는. 수업 방식을 캐치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주로 활동을 하니까 사진이나 영상을 되게 많이 찍거든요. 그 피드백 주로 다니면서 그 사진 찍으면 처음에는 막 피하던 아이들도 자기 거 찍어달라고 이제 점점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것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때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런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일본에서 갑자기 취소했어요, 방문을. 대한민국이 위험하대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갑자기. 그래서 아니 다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한 박스가 거의 쌓였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사람 나눠준다고 막 이렇게 자랑한다고 아이들한테 한 잔씩만 나눠주고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실제로 일본 다녀오신 친구분이 그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 마을 지도를 마을 학생들이 만든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청에 제안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만든 이 지도가 있는데 이걸 좀 활용해주면 안 되냐 하니까. 시청에다가요? 역시 주도생.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죄송한 게 그래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은 애들 작품이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사실은 바로 활용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름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게 대부분 관광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 학생 작품을 제가 일단 다 보냈어요. 잘하든 못하든. 근데 5가지를 고르셨더라고요. 그나마 괜찮은 거. 그래서 비치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안내 문구에 땡땡 해가지고 학생들이 만든 거라서 정보가 안 정확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그 경고 문구처럼 경고문까지 딱 해서 이렇게 딱 해주셨다. 근데 그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그렇죠. 생각해도. 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안 수도 됩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아이들한테 사진 찍어서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되게 뿌듯해했단 말이에요. 반응이 어땠어요?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한번 가보라고 막 해서 그랬었고 그리고 대구에 있는 그 외국인을 주로 상대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서 되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건데 제가 체인지메이커 연구회도 항상 이제 매년 하면서 그분한테 수업을 한번 받고 저희 아이들이 만든 이런 거 했어요 자랑했더니 남은 걸 좀 많이 달래요. 그래서 거기 공간 게스트하우스 그 벽에다가 다 지금도 가면 전시되어 있거든요. 그냥 외국인이 드나드는 곳이니까 그렇죠. 대구 소개하기 학생들이 만든 거 되게 의미가 있다 해서 약간 병풍처럼 한쪽 벽에 이렇게 쫙 전시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걸 제가 묵혀 놓을 수도 있었지만 활용하게 했잖아요. 이거 되게 단순한 활동이에요, 사실은. 몇 차시 만에 끝나는, 한 3, 4차시 만에도 끝날 수 있어요, 리플릿은. 그냥 또 꼭, 저는 이제 영어로 표현했지만, 다른 교과에서는 그냥 한국말로 표현하는 거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한 활동이지만, 이걸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다를 수 있다. 선생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시청까지, 좀 아이들을 몇 명만 잘 키우면, 나중에는 그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들도 제자들도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요 책에도 보면 추천사를 학생한테 한 명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된 학생인데 이런 활동할 때 되게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아이한테 선생님 책 내니까 추천사 써줘 하니까 기꺼이 자기 얘기 소개되는 것도 너무 뿌듯하다면서 써줬고 제가 이제 책 내고 나서 이제 막상 책 내고 나니까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걱정된다 하니까 오히려 저를 막 격려해주면서 천사는 제대로 안 저기 제일 읽어봤었는데 엄영선이라는 학생.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서 또 팀플 할 때 되게 중학교 때 이거 프로젝트 수업한 게 엄청 도움이 됐다고 해서 그렇죠. 저희 그 출판사 대표님하고도 이 추천사 너무 와닿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단단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지금은 사례를 사실은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제 책에 보면 단계별로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고 차시별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어떤 걸 느꼈고 저는 어떤 걸 느꼈고 이런 거를 되게 세세하게 해놨으니까 자세한 이제 수업 사례는 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방송에서 다 얘기할 네, 수가 네. 없어요. 너무 많아서. 밤새야 돼요. 그럼 여기 방송 10시간짜리 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네. 수많은 사례를 저는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론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20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사실 한 학기에 뭐 한두 가지만 해도 제가 엄청난 사례가 쌓였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 아까 말씀드린 자기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쓰임이 있다. 이 결과물이 그냥 선생님한테 단지 검사 받는 게 끝이 아니다. 이 정도만 건드려 주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나중에는 제가 막 말리고 싶을 정도로 그냥 저는 종이에 써서 내라고 했는데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조물 만들고 영상도 저는 그냥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애들이 막 실제로 만나서 막 대구시장에 다 돌아다니면서 영상 따오고 만들고 막 편집하고 편집하는데 9시간 막 걸렸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은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아이들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참여도가 달라진다. 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도 그거를 되게 즐기는 것 같아요. 퍼뜨리기.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모둠으로 하거나 아니면 반전체 프로젝트로 제가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자꾸 평가, 이제 수행 평가랑 연결지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시니까 평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것도 책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성취 기준이랑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걸 담았는데 조금 선생님들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되는 게 실제로 이제 점수에 들어가는 거는 딱 그 교과에 대한 것만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쓰기 평가를 한다. 그러면 몇 자 이상 쓰기까지만 평가에 넣으시고 결과물 만드는 단계는 굳이 점수에 넣지 않아도 아이들이 목적의식이 있으면 다 해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세특에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말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오히려 아이들도 부담이 없고 선생님들도 이거 어떻게 평가하지? 왜냐하면 영어 시간인데 예를 들어 책이나 이미지로 표현한 거를 내가 평가해야 된다 하면 나 미술 시간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평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평가 들어가면 또 이쁘게 꾸미려고 또. 네네네. 그래서 차라리 교과에 관련된 거 딱 핵심적인 것만 평가해 놓고 나머지 이제 활동 결과물에 대한 것은 오히려 그냥 말로 적어주는 게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은 프로젝트 수업 체험하고 나서 이거 세특용으로 따로 활동 안 만들어도 되겠다 고등학교에서도 프로젝트 수업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 써줄 게 진짜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다 관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둠 활동도 마찬가지 모둠 점수도 다 개별화 점수로 주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제일 명확하니까. 근데 모둠은 자연스럽게 협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모둠으로 같이 했을 때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1인 인력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업에서도 내가 1인 인력이 있을 때 아이들이 열심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되게 무력하고 영어 실력도 낮다 이런 아이들이지만 만약에 개별 점수하고 치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애들의 쓰기 평가나 말하기 평가 쌤 저 안 할래요? 안 하고 기본 점수 받을래요? 솔직히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는데 반전체 작품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면 한국말로 따라 써달라 하거든 친구한테 영어 발음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한단 말이죠. 왜냐면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애들이. 웬만하면은 다 피해를 안 주려고 해요 애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잘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점수와는 별개로. 사례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이해가 이제 쪽쪽쪽쪽 되고 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거는 이제 아까 제가 평가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평가. 그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뭔가 2%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 그러니까 결과물까지는 잘 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결과물 받고 점수하고 끝. 근데 진정한 프로젝트 수업의 의미는 아까 그 카메라 렌즈 7가지 요소 중에서 비평가 개선이랑 성찰이라는 과정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을 뚝 끊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료 평가. 그러니까 선생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상호 평가하면서 배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모든 결과물을 보고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요. 쟤들 모둠은 이런 점이 좋다. 우리 모둠 거 왜 이래? 선생님 고쳐도 돼요? 그래 고쳐도 돼. 왜냐면 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동료 평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막 공유하는 과정에서 막 고치는 아이들. 이미 땀을 딱 보면 알거든요. 보면 우리 저거 없어야 돼. 우리가 부족했구나 우리 모둠이. 그러면 거기에서 또 성찰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항상 성찰에서 끝내거든요. 성찰일지 작성하면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뭘 느꼈는지, 내가 뭘 배웠는지가 중요하죠 사실. 친구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지 몰라도 저는 이 작품이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 그게 비판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동료 평가랑 성찰 과정까지 반드시 하셔라. 그게 오히려 보면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왜냐하면 내가 결과물은 제대로 못 만들었더라도 다른 친구들 거 보고 배우고 내가 성찰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남는 거예요. 성찰일지 되게 좋은데. 성찰은 진짜. 그 예시 없나요? 여기 보면 이제 성찰일지. 이제 이 학생이 이 주인공입니다. 여기 추천서 써준 학생. 저희 책에. 이 학생이 이제 여기 보면 본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습니까? 성찰일지 질문이. 그다음에 나의 삶이나 학교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다음에 앞으로 더 나은 대안이나 방향이 있다면, 그다음에 이제 본 과제 해결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나 느낀 점인데 성찰일지의 질문은 선생님이 프로젝트 수업 주제에 맞게 다 바꾸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프로젝트 수업 중에 영어 표현 뭐 배웠니라고 물은 적도 있고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 골라서 이유를 써라.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유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생각을 너무 안 하잖아요. 요즘 뭐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심지어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그 문장
문장 하나 쓰는데도 애들이 고민을 해요. 저한테 물어요. 선생님 제가 뭘 좀 할까요? 이러거든요. 정말 황당할 때가 많은데 왜냐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듣기만 하고 단 한 줄이라도 자기 생각을 안 적어봤기 때문에 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 시간 한 3분에서 5분 성찰일지 쓰기 한 적도 있고 담임반 맡았을 때는 성장일기 그래서 또 매번 감사 한 장 적거나 이런 거를 정말 질리도록 시키는데 그걸 한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 다르더라. 되게 성장이 보였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보람됐었다. 영상 편집을 9시간 했지만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성찰일지를 읽지 않았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성찰일지는 저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고 소중한 거예요. 아이들이 성찰일지를 보고 아 이런 점 되게 좋았네. 그럼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이 장점을 살리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뭐 시간이 부족했다든지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부족한 걸 적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학생들이 나누는 시간을 더 줘야겠다든지 이게 저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아요. 아이들 성찰일지 읽는 게. 거기에다가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 학생이 맞아요. 어떤 네, 학생인지를 네, 파악하는 네, 데 있어서는 성찰일지 보면 아 이런 네,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 네. 애였구나. 네. 그래서 제가 동료 평가나 성찰일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동료 평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친구한테 점수를 주라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참여도를 보는 거고 너가 제대로 지금 이 과정에 참여하는지 제대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는 거다 하면 아이들이 다른 걸 다 못해도 동료 평가나 성찰일지 되게 성실하게 쓰죠.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거고 그다음 제가 또 그런 피드백을 잘 반영을 해주니까 저한테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호의를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제안한 걸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면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선생님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성찰일지는 저는 항상 한 학기, 프로젝트별로도 봤지만 1년 다 지나가고 뭐 한 학기 지나갈 때도 전반적인 수업에 대해서 듣거든요. 이게 교원평가에 적는 주간 시간은 또 느낌이 다른 거예요. 되게 아이들 피드백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수업 발전에 또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찰일지 통해서. 네. 프로젝트 수업은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프로젝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론 수업이나 네. 어떤 그런 지식 전달이 네. 있어야 그걸 반영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론들은 어떻게 좀 전달을 좀 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진도가 바빠서 프로젝트 수업 못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젝트 수업은 지식이나 역량을 같이 키우는 거라 했잖아요. 프로젝트 수업하는 과정에 선생님이 가르쳐야 될 지식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게 힘들다 하시면 당연히 처음 시작 부분에서든 중간이든 마지막이든 또 디브리핑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짚어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한때 우리가 활동중지수 처음 시작할 때는 설명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설명을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 하면 이제 던져주고 하는데 애들이 못하면 약간 멈추고 필요한 자료를 더 주고 이런 스타일 하나.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계별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책 만들기다 했을 때 처음부터 책 만들어 이게 아니고 1차 시에는 자기 이름 저는 철자 쓰는 것부터 시키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모르는 애도 많고 자기 이름 영어로 못 쓰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철자 쓰고 자기 이름 쓸 줄 알면 그걸로 자기 이름 꾸미는 거, 그럼 자기 이름 뜻 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다음 시간, 그다음에 뭐 나중에 내 장래 희망 이렇게 좀 연습한 다음에 그런 걸 통틀어서 몇 자 이상 글쓰기를 하고 그 글쓰기를 바탕으로 자기소개 책 만드는 거죠. 단계별로 다 줘요. 단계를 다 주고 그럼 그 과정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 1, 2, 2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네. 그 안에서 다 배우고 결과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다 하고 설명하는데 한 서너 시간 보내고 마지막에 또 결과를 만드는데 서너 시간 하면 8시간에 걸리니까 길어 보이시지만 5차 시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결과물까지 나왔다 하면 진도도 다 나가면서 결과물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단계별로 선생님 설명을 나는 한 차씩 몰아서 설명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끼리 다 하고 마지막에 설명하겠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시별로 조금씩 설명하겠다 할 수도 있고 그건 선생님이 정말 디자인하시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설명도 해도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설명을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네.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이. 내가 한 단원에 만약에 6차시에서 8차시 걸린다, 뭐 10차시 걸린다 하셨으면 이 단원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할 때도 내가 설명식으로 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만큼 할애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하실 필요도 없고 프로젝트를 짧게 하실 필요도 없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설계부터 어떤 그 상황에 따른 뭐 이런 방법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녹여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런 책에서 이런 이론을 얘기했는데 나는 이렇게 적용해봤다는 것도 그 앞부분 1장에서 5장은 사실은 이론 부분이긴 하지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이나 팀 빌딩 활동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 뭐 사소하게 팀 계약서 이런 것도 되게 유치해 보이지만 애들이 그 한 줄 서명한 거랑 안 한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제 경험하고 섞어서 이제 이론도 소개를 했고 마지막 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프로젝트를 뭐 6차시든 10차시든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주도적인 장면이 제가 설명이 아니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좀 그려질 수 있게 아이들 활동 장면이나 아이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나 그래서 아이들 성찰도 날것으로 그대로 아이들 말로 그대로 옮겨서 적었고 좀 그렇게 그러면 조금 어떻게 보면은 내 수업 디자인을 조금 점검할 필요도 있거나 아니면은 인사이트를 좀 얻고 싶다면은 좀 네네네. 참고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학습 활동지 엄청 많잖아요. 네. 아까 15개 네네.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사용해요? 그래서 그 이제 책에 보시면 네.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있으니까 사실 활동지에는 이제 아이들한테 나눠준 활동지니까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라 설명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는 그 단계별로 제가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 근데 선생님들이 꼭 활동지를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있으면 이제 또 활동지를 궁금해하시니까 예, 제가 과감하게 이제 활동지도 다 이제 올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의하실 거는 선생님들한테 맞게 쓰셔야지 아무리 좋은 사실은 자료라도 저의 고민을 통해서 나온 활동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있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활동지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써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약간 아이들이 잘 안 따라오고 힘들어도 아, 원래 이런 거야. 내공이 있구나. 원래 이런 거야. 예전에는 이거 막 산으로 가고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의아했다면 어느 순간은 애들이 막 헤매고 저도 헤매고 있으면 아 원래 이런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든 끝은 날 거야.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PBL 실천학교 근무할 때 지금 추천사에도 써주신 장경원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계속 피드백을 받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3년간 아이들을 추적 조사했어요. 그래서 중1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중1 학생들은 선생님이 되게 친절하게 가이드를 주고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중3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바라는 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 가만히 냅두면 좋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끼리도 다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괜히 와서 뭐 막 도와준다고 한 게 더 막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프로젝트 수업 이론에서도 교사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면서 다 던져놓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그 상황이나 학교 상황도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죠. 아까 주도성 얘기할 때도 나왔지만 그런 지지와 소통이라는 게 학생과 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교사와의 동료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관리자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지 예를 들어서 외부와의 연결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은 뭐 마을 공동체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이제 우리 학교 주변의 환경이 어떤지도 중요하고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협력적 주도성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판단은 내가 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판단하시면 되고 거기에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해서 했다면은 그 자체가 훌륭한 거고 그래도 다만 한 가지 가지고 가실 거는 당연히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시고 하면서 배운다는 게 있어야 되고 완벽을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 해보자. 그거 용기예요. 저는, 예,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고 100% 모든 아이들이 안 따라올 수 있지만 선생님이 이걸 해야겠다는 좀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아이들도 그게 애들이 알거든요. 아, 이 선생님 끝까지 한다.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뭐 선생님 이렇게 하는데 도와줘라고 했을 때 저도 아이들이 더 적극적한 것 같고 되게 웃긴 경우는 많아요. 저는 막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야야 선생님이 하시는데 좀 해줘라. 자기들끼리 야 도와줘.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하시는데 빨리 하자 막 자기들끼리 막 분위기 만들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두 명만 잘 내 편으로 만들어도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이제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알려주셨는데 향후 행보는 좀 어떠십니까? 네. 프로젝트 수업이나 아까 체인지 메이커 교육도 그렇고 주도성에 대해서 좀 마인드셋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물론 제가 뭐
어떤 두려움이나 네네. 책 내고 나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책 뭐 반응이 어떨지. 그다음에 내가 과연. 또 책 쓴다고 하면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은데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많이 묻는 게 어떻게 그렇게만 하냐고 하면 제가 농담으로 밥십니다. 나는 밥을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 다음에 체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진짜 중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한 해 한 해 다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함께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속된 모임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회비 내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응원의 의미로 이제 기부하는 그런 기관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좀 모임도 있어요. 일단 실천교육교사 모임이라든지 혹은 교원 단체랑 비슷한 성격이면서 선생님들을 위한 뭐 연수도 개설하고 하는 거에서 제가 대구 회장 4년, 거의 3년 반 4년 하고 또 전국 수석부 회장 한 2년 하고 내년에는 또 운영진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새끼로 안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간식도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플러스 저의 약간 정신적 지주는 이제 고래학교라고 해서 아까 처음 소개 때 이제 교사 성장학교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2019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사실은 그 전에는 체인지메이커 연구회를 했었어요, 대구에서. 그러니까 체인지메이커가 너무 좋아서 이걸 절대로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퍼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대구시 전체에 공문을 막 뿌려가지고 오세요 해서 이제 처음 시작됐어요, 연구회가. 그래서 매달 자발적인 모임 하다가 또 교육청 연구회로 하다가 그런 연수의 한계는 뭐냐면 잠깐 오셨다가 뭔지 호기심이 오셨다가 이제 연수 이수 받고 끝인 거예요. 지속성이 없잖아요. 한 번 보고 끝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1년은 가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교사성장학교고 이제 그 전에 모델이 있었어요. 경남의 뭐 구름학교라든지 지금 충남 쪽에 나무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형태로 그럼 나는 무슨 학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고래 고래에 꽂혀가지고 고래 했는데 고래가 되게 이제 이미지가 좋잖아요. 또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고미래해서 미래로 가는 학교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처음에 고래라고 했을 때는 진짜 그 고래가 좋아서 바닷속에 있는 고래가 이미지가 되게 좋고 저는 하늘을 나는 고래 그 이미지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꿈이랑 저는 연결을 시켰어요. 고래를 꿈꾸는 고래. 그래서 마침 그때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국어 교과서에 보면 정우승 씨가 있는데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라는 이 문구에서 고래.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학교 형태로 1년은 가자 했는데 선생님들이 1년 만에 졸업하기 싫다. 저는 사실 1년 만에 다 내보내려고 했는데 학교니까 3년은 해야지 뭐 이래가지고 막 했고 아직까지 졸업 안 하신 분도 있고 한 3년 하고 이제 나가신 분도 있고 이제 6년째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매년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또 되게 웃긴 게 색깔이 매년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희도 구성원에 따라서 제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생님들 관심사에 따라서 뭐 자율 동아리 형태로 약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첫 해에 고래학교 만들고 나서 이제 저기 아카펠라 이렇게 연구회하고 하시는 분이 고래 학교니까 교과가 있어야지 이래가지고 교과. 그래서 있어야죠. 음도 맞춰주시고 작곡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사는 이제 제가 공지 글 올린 거랑 우리 톡방에 주고 받는 대화 이렇게 써서 작사를 하셨어요? 작사가 거의 제가 했던 말이 가사가 됐어요. 의도치 않게 또 작사가 됐는데 그래서 고래학교 교과를 그냥 유튜브에 치셔도 아마 여러 버전이 뜰 거예요. 아카펠라 버전도 있고 여러 버전이 혹시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요? 이걸 틀고 네네네. 따라할까요? 자 노래 갑니다. 미래로 가는 교사들 모임 고래학교 친구들 꿈은 크게 뭐든지 도전해 실패 좀 해도 괜찮아 우리 아이들 무릎 자라 넓은 세상 누릴 거야 그런 모든 믿음이 없다면 우리 동무가 아니지 설레는 마음으로 다 모여 포기하고 준비하지 반짝이는 아이들 보며 지친 맘에 꽃피네 혼자라고 외롭지 않아 우리 멀리 있다 해도 서로 굳은 버팀목 되네 우리 학교 농부들 박수! 제가 목 상태가 좋으면 더 잘 부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충분히 잘 부르세요. 네네. 근데 선생님이 네.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네, 이거 이때도 제가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아카펠라 버전 부를 때는
서울에 또 어디 하나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아니 뭐 스튜디오 빌리신 분도 있고 막 예. 기타 치시는 분도 네네. 있고. 아카펠라로 막 불렀고 지금 화면에 나온 그 영상은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계신 곳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한 분이 편집했는데 저는 그때 공원에서 사람들 지나가고 막 이래가지고 찍고 막 했었고 그 선생님들이 이제 내 전공 과목에 대해서 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지만 이런 그 외의 활동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뭐 스트레스 해소도 되겠지만 거기에서 자기 또 재능을 발견하시는 분도 있어요. 고려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본인이 이제 언제 명퇴를 할까 계속 진짜 막 있잖아. 직장인들 사표 막 이렇게 품고 다니듯이 언제 명퇴하지 생각했던 분인데 고려학교 한 2, 3년 하면서 지금은 거의 대주도적으로 거의 이제 교감급으로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한테 고려학교 교감 갔다면서 완전 저 다음으로 되게 찾으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강의도 하시고 막 출판 갑자기 등록해서 막 전자책 막 내시고 되게 적극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들도 저는 사실 6년 동안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를 봤잖아요. 근데 대부분 고려학교를 거치면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제 특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당번을 정해서 주제 발표를 해서 짧게라도 15분, 20분이라도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고 우리끼리 하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공유회 할 때는 12월 21일 날 저희 고려학교 6기 공유회를 서울에서 하거든요. 서울에서요? 예, 서울 11월? 티처빌 테크빌교육 티처빌 회의실에서 12월 21일 제가 또 하게 21일. 되면은 공지글을 남기겠습니다. 네네. 그런 공유회 무대에서는 이제 선생님들이 고려학교 멤버들한테만 오픈하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근데 그런 무대에 서는 경험을 가지면 가질수록 선생님들이 되게 자신감이 생기시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도 이제 뭐 부장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자기가 말을 되게 못했었는데 고려학교 하고 나서 말을 되게 잘하게 왜냐면 계속 우리 소감 나누고 돌아가면서 소감하고 맨날 이런 걸 하니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다음에 고려학교를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어떤 단체 등록이나 그런 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교사 자발적인 모임이에요. 그냥 저희끼리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세월이 쌓이고 뭐 6년째 하니까 어떻게 주변에 이제 입소문이 났는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냐고 묻는 분도 있고 올해는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좀 인터뷰를 요청하셔가지고 또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래교육 박람회 그래서 여름에는 8월 8일에서 10일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저희가 부스 운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알고 연락 오셨지 했는데 제가 그리는 모습은 고려학교 자체의 사이즈를 키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본인이 있는 데서 본인말의 고려학교를 만드셨으면 저는 처음에 10명으로 시작했거든요. 대구에서 10명, 그다음에 전국에서 10명.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계신 한 분이 또 10명 그룹 만들고 하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뭐 제가 사이즈를 키워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작게라도 선생님들이 나누셨으면 고려학교. 좋겠다. 그렇죠. 네, 거점 고려학교에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저는 꿈은 고려타운을 조성하는 게 꿈이긴 합니다. 공간이 생긴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교사는 한 번에 한 아이를 바꿈으로 세상을 바꾼다. 체인지메이커 공부할 때 저는 이 말이 되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실 요즘 되게 뭐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도 많고 선생님들 교실에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생활할 때 힘든 시간도 많겠지만 분명히 아이들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까 주도성이라는 시에서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발현되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선생님의 노력이 절대 헛되지 않고 정말 1년에 한 명만 아이만 바뀌어도 우린 정말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면 훨씬 더 시너지도 나고 일단 선생님이 힘을 받으세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뭐 고려학교나 실천교육교사 모임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또 연결돼서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학생들을 또 프로젝트 수업으로 변화를 또 가져다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변화를 가져다 주시는 우리 최성경 선생님을 만나 뵀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만한 좀 네. 있습니다. 저랑 소통하실 분들은 네. 블로그 댓글은 제가 뭐 그때 보니까 블로그 댓글이나 오픈 채팅방은 요건 고려학교 이제 정회원 방은 아니고 서포터즈
그래서 저 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는 그런 채팅창인데 제가 연수 정보나 이런 거 수시로 업데이트하니까 참고하시고 여기 오면 1대1로 걸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필요한 거 이제 말씀하시면 필요한 자료나 우리 학교 정보나 이런 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정보를 띄우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 진짜 학생부터 교사뿐만 아니라 이 교육 환경까지 바꿔 나가려는 정말 체인지 메이커의 그냥 대명사. 우리 최성경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의 성장을 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